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운명이 걸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를 크게 하향 이탈하며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엔비디아도 간밤에 3%가 하락했는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는 상황 같아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좀 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불안함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27일 아침 7시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해 3분기에 내놓은 매출 전망치가 375억 달러인데 월가에서는 이제 38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수준을 예상해서 자체 예상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가 내놓는 올해 1분기의 예측치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1분기 매출은 42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발표치가 만약에 이 가이던스를 밑돌게 되면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공지능 투자 전략이 변경 없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강한 반발에도 일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 취소 소식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AI 반도체 성장성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 4년간 714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전한 애플을 제외한 대형 기술주 M7,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모두 하락을 했죠. 인공지능 흐름에 모두 올라타 있는 만큼 그 성장의 기울기가 완만해질까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엔비디아 이 블랙웰 GPU가 잘 팔리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발열 이슈 때문에 공급이 좀 늦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좀 출시가 지연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품질 이슈가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매출이 엔비디아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빅테크들이 여전히 기업당 100억 달러 이상의 선 주문을 했지만 발열 문제로 인해서 구매를 미루는 등 공급 이슈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결함 이슈로 이미 한 차례 출시가 지연이 된 바 있기 때문에 품질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공급의 문제이지 수요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좀 안도감을 들게 합니다. 빅테크들이 구매를 미룬다는 건 수요를 추후로 미룬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네. 연초에 불거진 이제 중국의 딥시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MS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알파벳, 메타 등 4개 빅테크의 올해 자본 지출 계획 규모는 3,20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품 결함이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게 된다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화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기대 수요가 많아도 결국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 반영되는 것이 증가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3분기에 컨퍼런스 콜을 발표하면서 블랙웰 매출이 4분기에 한 50억에서 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랙웰 시리즈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이번 실적 발표가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설적이게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못 들어간 삼성전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블랙웰 지연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이제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서 범용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조기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달 말에 이제 발표될 D램과 낸드 플래시 월간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을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1월 말까지는 가격이 현재까지는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사 같은 이제 세트사들이 재고 소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자산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용 반도체 개선은 당연히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자산 추이인데요. 3분기 말 정도에 3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직전의 말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데 반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으로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 바닥을 찍고 2분기에 이제 조단위 영업이익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올해 4분기 안엔 지난해 2분기에 6조 원대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블랙웰 공급 지연이 전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기회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GV200의 블랙웰 시리즈죠. 여기에는 HBM3 8단 제품이 탑재가 되는데 올해 이제 출시 예정인 이제 예전에는 블랙웰 울트라로 불렸던 B300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HBM3 12단 제품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HBM 개선을 지금 삼성전자가 재설계까지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웰 시리즈의 출하가 좀 더 늦어진다면 HBM3 12단 공급도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이 재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젠슨 황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시리즈에서 앞으로 공급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제품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들 증권부 정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